KBS 수신료도 아마 분리징수하게 할 거예요. 수익료 그거 할 수가 얘기하라고 있을 했대지 않습니까? 예.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KBS 하려고 최민희 의원님 임명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방통위원 구성이 네. 2대1로 돼 있다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6천억 정도 한 해 수입이 수신료 수입이 그 정도 되는데 아마 이게 수신료를 분리징수. 그러니까 KBS가 사람 사서 전국에 있는 그 가구에 사람 보내서 수신료 내십시오 해서 이렇게 돈을 걷는 거. 이 체제로 가면은 한 1,000억 정도로 줄 것이다. 요즘 실제로 집에 TV 수상기 없는 집도 많거든요. TV 그 수상기 수신기만 있으면은 무조건 내야 되는데 그 뭐 없다 그러고 안 낸다고 그러면은 뭐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또 TV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세금이 아니에요. 강제 납부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한 1,000억으로 줄 수 있다라는 게 KBS의 우려고. 그러면은 KBS가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운영 못하지 기본적으로. 방송이 이제 부실화될 것이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KBS 이 TV 거저 민영화하자. 시장에 내놔라. 이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KBS 자리가 아파트 올리기 딱 좋은 자리거든요. KBS를. 네, 일종의 뭐 자산 배가 그래가지고 거기인데 딱 탐나는 자리죠. 모든 부동산 시행사들에게는 그 자리가. 근데 MB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하여튼 MBC에 대해서 이제 악연이 있는 사람이 가서 뭐 MBC를 뭐 평정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지금 윤석열 시대라 하더라도 그 이제 총선이 코앞이고 또 이제 MBC 구성원들이 이미 이용마 그 기자의 또 정신을 또 계승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매년 총선 때 국민의힘이 진다면은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총선 임박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로키로 갑시다. 지금 너무 세게 가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총선 이후에 합시다. 그래서 총선에서 지면 못하지. 뭐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KBS 분리징수는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민영입니다. 오민영. KBS 김희철 사장은 정태익 사장을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루빨리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태익이 누구냐면 SBS 라디오 PD였는데 그 형은 내가 SBS 오랫동안 출연했잖아요. 라디오. 그 정태익 그 양반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나를 너무 싫어했고 문재인 정권 때 나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 이런 거예요? 그게 SBS 스피릿이야. 사회생활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정태희 씨가 나를 좋아할 거예요. 인간관계 가지고는 아주 해맑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수사 방송 안 만들겠다 하면서 뭐 혁신하겠다 이러는데 불쌍하더라고요. 완전히 크노사의 굴욕 정도가 아니라 개굴욕이지 개굴욕. 아이고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정태익 씨. 아니 그거 하려고 저기 SBS 그만두고 거기 갔어? 아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참 지금 이제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이 눈앞에 왔습니다. 이거 현실인데 그래도 조그맣게 변수를 만들 수 있다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청문회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누가 지금 이번에 청문회 때 지금 뭐 이게 과방위 교육이 뭐 이런 쪽에서 학폭 관련, 방송 관련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 강덕구 의원님하고도 뵀는데 최근에 지난번 정순신 TF는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때 제일 열심히 이제 단장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후에 지금 이동관 이 특보에 관련해서는 당에서 TF를 만들진 않았어요. 아직 임명 전이다 이걸로. 근데 그래서 저희도 계속 말씀드린 것이 개인적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학폭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냥 당에서 TF 대응팀을 만들어서 세게 임명 전이라도 지금 방송 장악 부분 지난 MB 때 폭정 그죠? 그리고 지금 학폭에 관련된 거 두 분야 딱 나눠서 세게 두드려서 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저지해야죠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혼자 지금 이제 기자회견하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TF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저지가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저는 오염수만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진짜 수준이라고 좀 봐질 정도로 굉장히 우리 이 정권의 존망과도 같이 그 괴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전 사실 총선도 우리 국민들 눈, 귀 다 가리고 총선 치르면 그것도 장난 못 합니다. 그렇지, 이거는 당선 총선용이야. 그럼요. 이동관이를 방송통신위원장 세우다는 거는. 성관이 총선용이야. 길들이는 거 봐요. 그렇지, 노태 뭐 그냥 얻어맞느라고 노태 그리고 그럼 뭐해? 갑자기 중앙선관위원장이 하고 노태 있어야지. 악이야. 맞아. 노태 막 때리니까. 그나마 노태 아시는 말을 악인데 그래. 그분 이름이 만약에 노태 락이었으면 락필스가 네네. 3단공 가셨겠네. 아니 그 네. 알아요? 그 형이 노태강인 거. 노태강 씨라고 문체부 국장했다는 네. 분. 그 최순실이가 네, 그 네. 승마 옆에 좀 손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냥 중립기아를 탄 거야.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아마 돌아가지고 막 박근혜한테 이제 일러 바쳤고 박근혜가 이제 문체부 장관 불러가지고 노태강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면서요. 아니 뭐 그 근무가 불성실하다, 뭐 근무 평정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 그 배드가이다. 나쁜 사람이라면서요. 이게 과장인데 과장은 대통령이 이게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참 나쁜 사람. 아무튼 제가 그럼 박근혜 왜 전 이렇게 빵 대통령 터지셨어요? 아니 사람을 표현할 단순하잖아. 때 사람을 표현할 때 말이에요. 뭐 근무 평정이 낮다, 뭐 불성실하다. 안녕하십니까. 나쁜 사람. 노태강 이 사람 저기 나쁜 놈 아닙니까? 나쁜 사람.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쁜 사람. 아니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방송을 못한다. 뭐 정치를 일을 못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나쁜 사람. 히즈 저기 배드가이다. 유노. 근데 이제 그 동생이 바로 노태학 대법관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데 형이 그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동생도 나쁜 사람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아웃시켜야 된다라는 게 또 이제 손을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그 기조인데. 만행이죠, 만행. 아니 근데 말이야. 이게 형은 보수 법관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법관이야. 아니 형하고 동생이 같은 정치적 어떤 칼날을 갖는다는 거는 그건 편견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노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굉장히 피곤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저는 참 박 전 대통령처럼 특정하게 제한된 범위 내의 단어 수만 가지고 모든 걸 표현하시는 분. 그것도 일종의 재주인데 제가 이걸 박 전 대통령이 구사하는 단어가 200개?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한글이 위대한 언어예요. 영어는 이 한 500개, 1000개, 몇 천 개는 외워야 이게 사실은 영어다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 우리말은 200개면 다 소통이 가능하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모든 게 다 나쁜 사람으로 얘기해. 나쁜 사람. 대전은요? 대전은요? 그 말 안 했대. 안 했대? 그 말 안 했대. 그거는 이제 지어낸 얘기네. 그래. 예. 어쨌든 예. 자, 어쨌든 뭐 이동관 씨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은 방송계도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진짜 뭐 예를 들면 두드러지게 뭐 맞서고 저항하는 이런 방송 노동자들은 다 이제 마이크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순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글쎄요, 그 지상파나 케이블에 더 이상 희망을 못 느끼는 상다수 국민들이 유튜브로 오게 되지 않을까. 유튜브로 오게 되면은 우리 유튜브를 가만 내버려 두겠는가? 그것도 아닐 것이다. 뭔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또 괴롭힐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가짜 이제 뉴스다 법으로 뭐다. 어떻게 하기에는 이게 사실은 정보통신망법에 걸리잖아요. 이건 또 유튜브 아니 뭐 손대지 못하나? 어떤 아니, 거는 미국 뭐 사기업을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글을 털려면. 그게 이제 압수수색. 네. 그리고 유튜브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이때요. 어떻게 세무조사. 한국 구글로? 그러니까 그 계정들의 네. 운영자들이 세금을 어떻게 잘 내고 있는지 뭐 그런 걸 조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걸 하면 좌우 진영에 상관이 없이 다 해야 되니까. 해야죠. 네.
그럼 신경 쓰겠어요. 그거.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지. 그걸 근데- 뭐 탈세를 하면 안 되지. 네. 그거는. 그리고 유튜브 중에 또 스픽스는 언론사로도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언론사면서 유튜브 그러면 하는 이제 데도 언론 있고. 기능으로 뭔가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있겠죠. 이제 그거보다는 그렇게 그 개별적으로 어떤 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그것보다는 뭐 방송 내용을 갖고 시비를 걸려야 걸 수가 없어. 이 언론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냥 일개 유튜브면은 뭐 할 수 없었는데. 어디든 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러지 않을까. 예컨대 민주진영 유튜브들 다 몇 군데 대표적인 곳에 비리나 이런 것들을 막 수사 대상에 올리고 예. 수사하면서 막 그냥 뭐 조리돌림하고 임신에 대해서. 그렇지 막 압박하고 뭐 사법 처리하고 그래서 저쪽은 가짜 뉴스의 온상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도 다 그렇다 이렇게 이런 꼬라지예요. 그런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동관의 등장은 레거시 미디어만 여파를 입지는 않는다. 수없이 많은 이런 그 1인 미디어들 그리고 대한 미디어들도 이게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총기노선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이거 굉장히 뭐 위험한 얘기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예. 이동관 씨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평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네. 자기에게 좀 불리한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에겐 다들 이른바 19금 딱지를 붙여버린 거예요. 19금 딱지. 예, 성인용이다 해가지고. 예. 왜냐면 그러면 그걸 뭐 정치 탄압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쩌면은 이 방송도 이제 이거 저기 뭐 19금 딱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예. 술도 있고 막 네, 술 그러니까 먹고 왔다. 한마디로 성인 방송이다 뭐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성인용 방송이다. 아니면은 밤 10시 이후에 아니면은 밤 10시 이후에 방송되는 모든 유튜브는 성인 인증해야 된다 이렇게. 인터넷 공간을 어쨌든 지금 신의 한 수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동관 씨가 이제 출연을 했었습니다. 예.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 안 본다. 그거야말로 진짜 19금 방송인데.